바람은 정원의 나무십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마치 수수께끼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집은 평소와 같은 밤의 고요 속에 있었지만 가끔 들려오는 오래된 나무 바닥의 삐걱거림은 누군가 들키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밤이었고 공기에는 거의 손에 잡힐 듯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지호 거실에 앉아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시계는 마치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고 내 심장은 이미 가속된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를 예감이라도 한 듯했습니다. 갑자기 계단을 내려오는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내 시어머니 민지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그보다 더 깊은 어딘가에 감춰진 무언가가 섞인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감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순간 뱃속에서 무거운 감정이 응어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신선했지만 우리의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긴장을 가라앉히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예상치 못한 연약함을 드러내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나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었고 끝없는 듯한 순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그녀는 말문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더 말을 이어가기 전에 위층에서 나는 소리가 우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소리를 들었고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났지만 곧 모든 것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그녀는 낮고 긴장된 웃음을 지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에는 금지된 만큼 강렬하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내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고 나는 그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항상 궁금했어. 민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시선을 돌렸지만 이내 다시 나를 바라보며 이어갔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달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가 말하는 방식, 그 말 속에 담긴 강렬함은 마치 오래 숨겨져 있던 비밀이 이제 막 밝혀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열기가 점점 더 강렬해졌고 그 순간 희미한 별빛 아래에서 나는 이 대화가 내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지는 한숨을 내쉬었고 그 부드러운 소리가 내 온몸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녀의 은은한 향수가 우리 사이의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지호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현실과 그 현실을 위협하는 욕망 사이에 갈등하며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지호.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내가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달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마치 더 깊고 더 은밀한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가끔은 인생이 우리를 상상도 못한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는 생각을 해. 그녀의 눈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내가 물었을 때 내 목소리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울함이었습니다. 지호,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특별해요. 그녀의 시선은 하늘로 향했고 마치 별들 사이에서 답을 찾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의도치 않게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기도 하죠. 바람 소리와 나무잎의 부스럭거림만이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내 손을 잡았고 그녀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가락이 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압도적으로 강렬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뭔가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들었던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였습니다. 우리는 급히 떨어져 아무렇지 않은 대화를 나누는 척했지만 우리 사이의 열기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발소리의 주인은 베란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 아들, 민수가 우리를 바라보며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방금 전에 일어난 혼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설득력 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어. 그녀의 침착함이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고 집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잠시 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억눌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민지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 비친 무언가가 내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고한 결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그 순간 나는 그 밤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지와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밤은 우리 주위에서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긴장은 여전히 존재했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장으로 연결하며 마치 뭔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 상황의 강렬함이 너무나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외에는 모든 것이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지호. 그녀가 바람소리에 묻힐 듯한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내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결단에 찬 눈빛으로. 만약 내가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늘 그랬다고 말한다면 믿어줄 수 있나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내 안에 깊이 묻혀있던 무언가를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스스로도 몰랐던 어떤 것을 말이죠. 민지. 내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녀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막았습니다. 그냥 알아줬으면 했어요. 이게 아무것도 바꾸지 않더라도요.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밤은 더 어두워진 것 같았고 주변의 그림자는 더욱 길어졌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한 발짝 한 발짝이 고통스러운 노력인 것처럼.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베란다에 홀로 남아 그녀와의 대화를 곱씹으며 서 있었습니다. 내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그녀의 손길이 내 피부에 새겨진 듯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옳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웃음으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위험한 비밀의 무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나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였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지가 고백한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책임감과 죄책감의 무게가 내 어깨 위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내가 필사적으로 억누르려 했던 욕망. 그 후 며칠은 조용한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지와 나는 서로 단둘이 마주치는 것을 피했지만 우리 시선이 우연히 마주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베란다에서의 밤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의 온기가 마치 지워지지 않는 유령처럼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오후 민수가 외출한 동안 민지와 나는 주방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공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 숨쉬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고 우리 사이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민지가 망설이는 듯한 동작으로 내 쪽으로 한 발자국 다가왔습니다. 지호, 내가 모든 걸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 그녀는 감정으로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모든 게 괜찮은 척할 수가 없어.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 상황이 더는 계속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 그녀가 내 이름을 속삭이던 방식이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지, 내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내 말을 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녀는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고 싶었어. 단 한 번이라도. 그녀는 몸을 돌려 주방을 나가려는 듯 했지만 나는 그녀가 가기 전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잠깐만, 나는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고 우리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너무나도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 욕망, 그리고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경고도 없이 내게 한 걸음 더 다가왔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사라졌습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잠시 동안 나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과거도 결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모든 것들도. 그러나 그 순간 현관에서 나는 큰 소리가 우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민수가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지와 나는 황급히 떨어져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마 내 얼굴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수는 아무 의심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 순간의 위험은 우리 둘 다에게 분명했습니다. 나는 빨리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터져 나오기 전에. 그 후 며칠은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민지 역시 혼란스러워 보였고 그녀의 시선은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피하려 해도 우리 사이의 연결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정원에서 나를 부르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하늘이 따뜻한 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산들바람이 우리의 걱정을 잠시나마 덜어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꽃이 핀 덤불 옆에 서 있었고 팔짱을 낀 채 그 어느 때보다도 연약해 보였습니다. 지호, 그녀는 나를 보지 않은 채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일이 더 복잡해지지 않게. 그녀의 말은 나를 복부를 강타하는 주먹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녀가 떠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야. 나는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모두를 위해. 그녀는 내 쪽으로 돌아섰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냥 당신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목은 꽉 막힌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내 감정의 메아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방해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둘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마침내 인정하며 민지가 가까워지는 동안 시간은 멈춘 것 같았고 모든 이성이나 논리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우리 사이의 감정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넘으려는 선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 바로 내 앞에 있는 그녀뿐이었습니다. 연약하고 손에 닿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그녀. 더는 이걸 피할 수 없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내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우리가 곧 모든 것을 바꿔놓을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 나는 거의 간청하듯 그녀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올 무언가를 바라며.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거의 목소리가 떨릴 듯한 음성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모든 걸 더 복잡하게 만든다 해도 난 받아들일게.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변의 세상은 마치 증발해버린 듯했고 우리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립된 버블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은 완전히 그녀에게 무너지려 했지만
집 앞에 차가 주차되는 소리가 현실로 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또다시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고 그의 밝은 목소리가 정원을 울리며 우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나는 급히 떨어져 나왔고 여전히 거칠게 들숨과 날숨을 내쉬는 우리의 숨결은 상황을 숨기기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그녀가 스스로를 가다듬으려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민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과 동시에 받아들임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감정을 결코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승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민지와 나는 여전히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려 했지만 운명은 우리를 계속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길은 끊임없이 교차했고 그럴 때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긴장은 더욱 뚜렷해졌고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와 다름없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나를 불러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삼켰던 정원에서 대화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날 해는 이미 지고 있었고 하늘은 따뜻한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우리의 걱정을 잠시 덜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꽃이 핀 덤불 옆에 서 있었고 팔짱을 끼고 어느 때보다도 연약해 보였습니다. 지호,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은 내 숨을 멎게 했습니다. 나 집을 나가려고 해. 내 심장은 아래로 꺼지는 듯 했습니다. 네가 떠난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네가 이런 복잡함 없이 네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게 더 나아.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민지, 너 확실해?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야. 아무것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네가 가족과 그리고 이 감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서 선택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무거운 침묵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소리를 지르고 반대하고 그녀에게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는 절대 널 잊지 않을 거야, 지호.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 그녀는 돌아서서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공유했던 것이 결코 잊혀질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고 남아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사라져야 했던 불꽃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떠난 뒤 집은 텅 빈 듯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민지의 부재를 눈치챘지만 나는 내 안에 있는 고통을 절대 드러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의무를 다하며 살아갔지만 우리가 공유했던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삶은 계속되었지만 내 안의 일부는 여전히 그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선물인 동시에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쓰라린 교훈이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고양시키는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시는 만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녀도 내 일부를 영원히 간직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그녀의 일부를 항상 간직하며 살아갈 것이고 그것을 다시 입 밖으로 꺼낼 일은 없겠지만 말입니다.